네, 오늘의 주제 바로 소득세법이네요. 올해부터 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서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서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5월에 시행된 제도인데요. 네. 지금 코로나19 같은 사태로 인해서 방문 신고에 제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제약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각 시, 군구에서 네. 신고 편의 시책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네. 기존에는 이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했는데 네. 이렇게 신고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이제 협업해서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네. 또 원스톱 전자신고,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고 편의 시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뭐 만화에서 나래 씨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저도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5월에 신고를 하거든요. 네, 이 종합소득 신고는 정해진 기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요거 뭐 넘겨서 다음에 뭐 2년치 한꺼번에 하고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좀 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2019년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을 포함한 사업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서 올해 6월 1일까지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네. 무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내야 하는데요. 예. 기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수정 신고를 하면 뭐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오, 또 만약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네.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 신고 가산세 및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등 이렇게 나오는 사진과 같이 네.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기한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네. 감면이 되는 가능한 한 빨리 어떻게든 신고를 하는 것이 네.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뭐 2년치 한꺼번에 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간별로 이 가산세가 좀 감면되는 퍼센테이지가 다릅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 내용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 한해 부동산 관련한 법들이 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양도소득세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부동산이나 토지 같은 그런 재산에 대해서 양도하는 경우나 주식 등 파생상품을 양도하는 경우와 또 분양권과 같은 그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토지 등 건물 같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는데 네. 지금 1세대 1주택이나 농지 같은 경우 그리고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이나 자경 농민을 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아시면 좋겠고 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 등기가 안 된 그런 부동산이나 매매 계약서의 거래 가액을 좀 실제와 다르게 업이나 다운시키는 일명 업다운 계약서 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런 면제 조건을 갖춰도 역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좀 받기 위해서는 이 주택을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거주 기간도 있잖아요. 뭐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든지 이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역에 따라서요. 네, 비과세 여부는 이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취득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택이 있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네.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조정 대상 지정일 이전에 뭐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경우에도 꼭 실거주 2년을 해야 되냐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이때는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네.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고 매매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하면 네.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될 줄 모르고 네. 매매 계약을 한 것이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하지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중간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실거주 2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조건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나중에 해제가 되더라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올해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가 좀 됐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서 네. 지정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상승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예. 5대1 이상인 곳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 인정 비율, 뭐 또 총 부채 상환 비율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 뭐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 50% 적용 등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잘 본인이 매매하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뭐 올해 6월 19일부터 좀 확대가 된 것 같네요. 네. 뭐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한번 요거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 얘기하면 꼭 종교인과 관련된 세금 얘기가 좀 빠지지 않잖아요.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내용을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들은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헌재 결정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은 비종교인들이 소득세법 12조에 대해서 네. 위헌 소원을 냈던 사건인데요. 소득세법 12조를 보시면 네.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 변상 예. 이런 지급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세무공무원이 이제 종교인의 소득 관련 자료를 질문하거나 조사할 때 네. 종교단체가 그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물품 또 그밖에 지출 비용에 관한 장부나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이제 없다. 제출을 명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이 사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종교인들을 우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 비종교인의 이러한 헌법 재판이 이제 신청이 이루어진 건데 헌재에서는 비종교인들이 지금 자기 관련성이 없다. 이 조항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네. 이유로 각하를 한 겁니다. 아.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상 조항이 종교인에 대해서 일반 국민에 비해 비과세되는 여러 가지 좀 많은 기타 소득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고 네. 소득의 종류도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어떤 조사나 질문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네.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 사실 소득세 관련한 내용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모든 부분을 일일이 다 짚어드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해진 기일에 소득세 신고 관련은 의무기 때문에 꼭 준수해야 된다는 사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